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의 김상목 원장인데요.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15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이제 이 몰입이라는 부제로서 9번째인데 오늘 강의로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책의 내용이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한 몇 강의 정도는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읽은 지 꽤 됐는데,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랄지 또는 중학교랄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베이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뭐 한 세계적으로 한 10군데 이상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 지금 어린애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4차 시대에서 머리 내장으로 삽시다. 내의 생각을 위한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을 영재교육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장으로 삽시다가 그러면은 강의가 한 155강 정도나 되지 않을까. 토탈해서 155강. 되게 예상을 하면 그 정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사성이 있는 그때그때 우리 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점이랄지, 이것은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변동하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내장으로 삽시다에 또는 자부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로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코멘트하고 평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식이랄지 노하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따가운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동북아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의식구조를 창출하고 어떠한 인문계의 정신문화를 배양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고래로 좋은 의식구조인 도덕관념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여하튼 외로운 강의라도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독자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한이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쭉 관찰해보면 지난 4, 5년 동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청사진이랄지 의식개혁의 내용이랄지 또는 정신문화의 아웃라인이랄지 그런 것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몰입이라는 걸 하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한 가지 뉴스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이민진 씨라고 한 50대 정도 되는 미국 이제 100%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찾아보면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지만은 한국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사람이 돼 있고 한국은 없어져 본 거죠. 여기서 아마 태생은 아마 여기 한국인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100% 한국 사람인데 일본계 미국으로 나올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가정 환경이 아주 나쁘고, 자기 부모가 이북에서, 나도 사실은 이북에서 피란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부모가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와서 살게 되는 건데, 저탕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어린 생활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악조건에서 이제 굳은 신념과 사명감, 그리고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자아 자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강하게 연마를 하고 무장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내 짱으로 삽시다의 하나의 거울 모델이 될 수 있는 작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분은 여하튼 그 빠칭코라는 이제 소설을 만들어냈다고. 근래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영어로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진 작가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예일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어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역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이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일본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계 일본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사카 근방에 가면은 자기 부모가 이제 피란에서 이북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일본 말도 좀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같은 동족인 오사카 부근의 천민촌이라고 그런 빈민촌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교포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깡패 조직 같은 그런 거 뭐 악구자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 좀 빈민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제2, 제3의 일본인 지대인데, 거기서 악조건의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자라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따라 이제 미국 간 거지. 그래서 예일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밥벌이를 위해서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교인가 거기에 이제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2, 3년 하다가 간암이 걸렸다고. 간암이 아니라 간염.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바쁘고 저기 힘든 변호사 개업을 그만두고 작가가 됐다고. 작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친코라는 소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2, 30년이 걸리고, 자기가 역사를, 그러니까 제일 한국 사람의 역사도 알지, 역사 의식이 있고 역사의 모든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나 학과를 많이 나오고 작가가 된 건데, 내가 이
내 강의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경상이 인상적이라고. 내 나이에 미국에 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고요. 그때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현장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이제 주선해가지고 텍사스에서 워싱턴 DC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신이 이제 비행기에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라고. 존슨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하면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사망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비행기 안에선가 어디선가 선서를 했다고. 내가 다음부터는 대통령이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누가 이거 유사시에 누가 핵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누가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부통령 존슨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시신이 있고 시신이 있고 부통령 있고 제클린 이제 여사가 거기 동승해 있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선서를 하고 워싱턴 DC에서 도착해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장례 치는데 이제 장례식을 이제 현장 로켓에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내가 있을 때 텔레비전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이 장례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클린 여사가 이제 서 있고 그 외에 이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정치가들이 좀 장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 꼬마들이 있다고. 두 꼬마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존 케네디일 거야 아마.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존 F 케네디니까 여튼 존 케네디일 거예요 아마. 아들도 이름이. 그 케네디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격려를 하고 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뭐 3살은 좀 더 됐고 한 4살 정도 될까? 근데 꼬마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이 시신이 그렇게 장례 차로에서 그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멋모르게 이제 서 있는 거지. 근데 그 옆에가 또 캐롤라인이라는 이제 딸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일남 일녀를 두었거든. 그 여자 장녀고 이제 여자는 캐롤라인인데 캐롤라인이 이제 이 유튜브에 나타났다고. 뭐냐 하면은 MIT 대학 강당에서 이 이민진 교수가 아니지. 이민진 작가가 이제 강연하는 것을 이제 사회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케네디 대통령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였다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까지만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캐롤라인 케네디 여사가 미국의 주 일본 미국 대사였다고. 그러니까 뭐 한 2, 3년인가 뭐 3, 4년인가 뭐 그 대사 역할을 했다고.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래서 뭐 근데 이 캐롤라인 케네디의 직업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이민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민진 씨가 이제 자기의 책이랄지 뭐 이렇게 독자와 만남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캐롤라인 케네디가 이제 사회를 봤다고. 이 이민진에 대해서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받침고 그것을 읽어봤다. 근데 엄청나게 좋더라.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청중에 뭐 학생들이 MIT니까 학생들이
뭐 하버드 출신의 이제 학생들도 있고 MIT 학생들도 있고 뭐 몇천 명 되는 이제 강당에서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 파친코의 주인공이 고환수라는 사람인데 이 고환수라는 것을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우뚝 쓰고 훌륭한 남자,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남자 주인공을 감통을 많이 이제 이 감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또 이 책을 지은 이제 작가를 내가 소개를 한다.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고환수라는 그 주인공이 내가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여기에 또 계신가해서 만나보고 싶고 이제 소설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고 왔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좀 위트가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고환수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바람과 함께 살아다니는 남자 주인공하고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 멋있는, 그러니까 캐롤 이제 그 사람은 여자 그 사람도 이제 작가고 변호사라고. 이민지도 작가이면서 또 변호사고. 그러니까 조금 통한 데가 있었던 모양. 그리고 여기는 이제 MIT도 아니 예일 출신이고. 그러니까 보스턴 지방에는 미국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학교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의 이제 이게 온천이 바로 이제 보스턴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몬테소리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불란서에서 나온 초등학교 이제 사립 초등학교죠. 거기에서도 많이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동네가 하여튼 교육이 많이 센 이제 그런 동네거든. 근데 여기서 MIT에서 이제 강당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내가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 평화의 남자 주인공, 그 사람하고 캐릭터가 그 영광스러우니까 여자로서 남자한테 굉장히 이끌리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TV에 지금 이 파친코에 대해서 지금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이고. 그거 윤여정 씨도 여기 이제 배우로 출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높게 이렇게 추앙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여서 이제 이게 알아보니까 이민진 씨의 파친코 내용은 간단해요.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판이 안 나왔는데 그 소개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식구조가 나쁘다고 그랬잖아. 부정적이고 우리가 고난이나 한의 민족이고 여러 가지 상처투성인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가 피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병의 6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피해의식이라고. 피해의식이 뭐냐. 대부분이 이제 뭐 임진왜란은 하도 오래전에 병자호로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일본 식민지 시대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이 바닥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막말로 이야기해서 일본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탱크도 만들고 뭐 국방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더 위에 서는 경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일본을. 근데 아직 역부족이라고.
아직도 갈 길이 좀 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한다든가, 그 정신적으로 복수는 어떻게 하냐. 한번 식민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내용을 보면은 파친코에서 일본의 나온 주연들의 활동을 보면서 얼마나 악랄하게 비인간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어떤 자부심이 낮은 작가라면 그렇게 자기의 나쁜 점, 창피한 점, 자존심 상한 것을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작가가 이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절하게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당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노벨상감의 문학 작품을 소설이나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떤 작품이 노벨상 문학상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진리의 정체성이 있다든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노벨상 문학상 감이 안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민족인 우리나라의 이민진 씨가 그렇게 나쁜 고통받은 거, 일본 사람한테 고통받은 거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천민 취급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대지진이 왔으면 우리나라가 교포들이 거기다 독약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헛발질이나 했었고, 독도가 엄연히 우리 건인데 자기 거라고 유기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비인간적인 세계적인 보편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고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차별 대우를 받는 제일 동포들의 처절한 비애 같은 거, 그걸 까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진실을 까발리는 것이 문학작품 아닙니까? 그게 에센스라고. 그걸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이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역사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안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 사람이 너무나 처절하게 비인간적으로 우리 식민지를 당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러면 세계적인 국민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일본의 국민성이 아주 나쁘단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외국의 지식인들이나 수백 년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구라파 구미 사회에서 그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그런 대목을 파헤친다는 것은 그것은 달리 보는 것이죠. 그 에센스가. 그러니까 소설에 말하고자 하는 호소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 딸이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나로서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적으로 우리 국민성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복수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파헤치는 새로운 생각이나 피해의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영화가 나오니까 그게 아마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로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혹시 알아요?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감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추구하는 바가 세계적으로 핍박받고 인권에 어긋나고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류 공통적인 진리 탐구랄지 보편적인 진리를 이게 까발리고 폭로하는 그런 장르의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여하튼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상당히 지나버렸는데 역시 마지막 몰입의 강의라고요. 그래서 잠깐 몰입에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입의 제일 마지막 강의에 있어서 이제 몰입하려면은 무엇을 몰입하냐, 그 목표치가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 적당하게 어리벙벙 해가지고 그런 목표가 포커스가 맞춰지질 않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포커스를 맞추고 목표치가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몰입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목표를 잘 세우면 쉽게 뇌세포가 변한다고. 변화하면 뇌세포도 변한다고. 그래서 현재 천재성을 가진 몰입도가 이제 중요하다고요. 목표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잘못된 몰입이 되면은 이제 그게 사회가 해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해가 되는 뭐 마약이 됐든가 뭐 도박이 됐든지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에서 그러니까 황농문 교수의 마지막 몰입 강의 있어서 뭐 슬로우 싱킹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되고, 시냅스 후에도 그 수용체에서 흥분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루타메이트가 많이 분비가 되고, 또 그것을 조절하는 억제를 하는 이제 수용체가 또 있다고요. 그는 가바 수용체라고. 그런 이제 의학적이고 뇌과학적인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의식이 생기면은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잠을 충분히 자는 동안에 생각이 굳어지고 이게 통찰력이 더 강화되고 통합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잠을 충분히 자고 생각을 하는 장소가 해마라고. 특히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기억을 잘 정리하고 낮에 행동했던 경험들이 해마에 차곡차곡 복습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퍼져서 이제 다시 또 그게 저장이 되고 기억이 그런 거 되고, 또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법정 스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가 이제 뭐 페트 스캔이나 MRI 스캔 같은 것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몰입과 삼매경 참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창조력은 위대한 현재의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을 많이 이제 생산해 가지고 잘 팔고 그랬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제 가전업체가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생산품을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그때 뭐 소니의 뭐 워크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가전제품이 세계를 휩쓸었고 자동차도 세계를 휩쓸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경제에
이 미국을 능가하는 일본 경제가 있지 않았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것도 3, 4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일본한테 우리가 이제 추월당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어떤 무식한 미국 사람들은 일본 차를 망치로 두드러 깨고 뭐 그런 것도 뭐 사회에서 뭐 텔레비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 차차 이제 미국이 일본의 이제 경영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추월 당하니까 그 어떻게 해요?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폴 케네디인가? 그런 저자들은 일본이 추월해가지고 미국은 망한다. 그런 책도 있고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아이디어나 그 몰입 같은 것에 의해서 새로운 상품을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일본 차도 그 당시에 나도 잘 알지만은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또 고장이 안 나요. 일본 차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었는데 이 황농분 교수의 몰입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낱말인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 자연 법칙인데 그것에 의해서 질서가 많이 잡혀 있고 몰입이 잘 되고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몰입이 잘 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질서가 잘 잡혀서 결국 가서는 신경세포가 더 왕성하게 잘 발전하고 그리고 변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창의력이 많이 발전된다. 반대로 무질서한 경우에는 그럼 케오스, 영어로 케오스라고 그러죠. 무질서한 거라. 그런 경우는 엔트로피가 높아 가지고 증가해 가지고 이것이 무방비 상태고 통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서로 조절을 잘 해야지 뇌가 몰입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조금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은 쾌감에 의해 조정되는 행동, 그런 건 보상이 어떻고 도파민이 어떻고 행동을 유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랄지 주의력이랄지 도전정신이랄지 도파민이 나오고 중독 걸리면 도파민이 모자라가지고 더 도파민을 요구하고 그게 이제 마약의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 몰입도 종류가 많아서 파멸적인 쾌락이 있고 몰입이 있고 소모적인 거, 생산적인 거, 그리고 교육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후회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죽음 앞에서는 다 정색으로 몰입을 하고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몰입을 깊이 들어가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신념,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삶 또는 자아 실현이 일어나고 신념이 굳어져 가지고 행복과 성공의 엔진을 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영재 교육에 대해서 한 강의를 몇 번 할 거예요. 두세 번 할 거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재 교육 4차 산업의 즈음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세계적인 선진 핀란드가 됐든지 프랑스가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영국의 이제 유명한 초등학교, 아카데미, 고등학교, 거기서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소개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영국의 교사일 거야, 뭐 교사. 근데 이렇게 좋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걸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책을 저수했는데, 우리네 새로 자라는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머리를 잘 쓰고 몰입을 잘하고 제대로 뇌의 능력을, 포텐셜, 잠재력을 활짝 열려서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문화를 창출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사실 4차 산업이라면 산업혁명, 기계 문명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빨리 발전한다고. 가만 놔둬도 더 발전하려고 그냥 난리거든. 그러면은 많이 이공계가 이제 많이 발전한다는 이제 도표가 이제 어디 도표가 있는데, 여하튼 이 기계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정신문화는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리고 너무나 갭이 많고, 그러면은 사회 불안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뭐 군사 구태 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사회가 이제 빈부격차가 덜해야 되고, 기후에 의해서 기후가 망가지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지난 강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야당에서는 새로운 당수가 지금 선출됐다고 그랬잖아. 38살 먹은. 근데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뭐가 문제냐면은 테스트를 많이 받을 거면 앞으로 몇 달간. 그러면 제대로 그 야당에서 대통령감을 선출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유도를 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면 그 사람의 이제 능력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은 젊은 당원들의 백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표가 됐으면 그 다음 순간은 뭐냐면은,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유도를 하느냐. 그러면 그 앞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내용이 뭐냐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가자는 청사진이나 희망이랄지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없으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에서 변화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정치가 발전하면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제시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암담하죠. 말로만 자꾸 언행일치가 안 돼가지고 말로만 다 떼우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도 그렇고 옛날 틀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북한도 굉장히 정권이 불안정해 가지고 상당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구닥다리로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어떻게 리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점수를 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지식인들이 보고 웃고 있다고, 속으로.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런 수준으로 국가를 앞으로 이끌 건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차차 사회 인식이, 항상 그래요. 사회 인식이 그렇게 잘 되어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명치 유신 때 얼마나 일본이 개혁을 잘했길래 그렇게 억수로 돈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됐다고 자타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아주 놀래버린 거지. 어떻게 자기 문화를 단박에 자기들을 추월하는
이 공업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대단한 근대 국가를 이루간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지금도 일본의 장점을 배울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코로나 조금 잘했다고 이렇게 잘난척하고 우쭐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자체의 냄비 근성에 의해서 주춤이 되고 저해가 되고 다시 조선 말기의 사이콜로지, 심리학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면 정신 차리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거든요.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